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왜 가난해지는지, 무턱대고 대출을 받으면 왜 안 되는지 제가 겪은 점을 적나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의 시행착오를 흡수하시어 여러분들은 굳이 6천만 원의 수업료를 내시지 않기를 바래요. 일단 물건을 팔아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대출이 나오게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 되게 쉽게 나오고 있어서 저도 이 같은 맥락으로 대출을 최대한으로 땡기게 되었습니다. 스토어 첫 해에 8천만 원의 매출을 내서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2천만 원, 그 다음에 햇살론 1천만 원, 세이망홀씨 1천만 원을 총 4천만 원을 받았어요. 올해 상반기 2억의 매출을 내서 2천만 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사업 첫 해에 대출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를 더 많이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순이익금을 온전히 매입에 보태도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돈은 저한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비로 다 날렸어요. 처음 2천만 원 대출을 받았을 때 이제 통장 2천만 원이 꽂히니까 되게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 돈만 쏟아부으면 매출이 이제 떡상하겠군 훗 이러면서 자신만만했었는데, 당시에 인스타그램으로 클릭당 70원 그리고 카카오 모먼트로 클릭당 80원 정도의 소재를 만들 실력 정도는 됐기 때문에 1000명을 유입시켜서 클릭당 70원이니까 7만원에 1000명을 유입시켜서 이 중에 1%인 10명한테 2만원 마진을 남기면 20만원이 되니까 광고비 7만원 빼면 13만원 순이익이 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서 카카오 마케팅을 되게 공격적으로 집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저의 일장춘몽은 말 그대로 구운몽으로 끝이 났죠. 이유가 뭐였냐면, 이 고객의 유입에는 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가습기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하고 카카오 모먼트에 노출을 시켜서 카카오톡을 이렇게 스캔을 하다가 가습기가 있어? 한번 볼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하고는 결제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이런 거를 제가 알지 못했던 게 하나의 시행착오였고요. 그래서 저는 7월 한 달 동안 마케팅비로 350만 원을 썼는데 매출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유입마다 영양가가 다르다는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려고 해요. 저는 마케팅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무작위 노출이고 두 번째는 검색이에요. 두 가지 제품이 있다고 쳐볼게요. 요새 유행인 목풍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내일을 건조하는 내일 건조기가 있다고 쳐볼게요. 목풍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절이 여름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덥다라는 불편함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풍기는 기존에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급격하게 유행을 타고 있어요. 이런 상품들은 인스타나 카카오톡에 잠재 고객을 타겟으로 노출을 시키면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덥다는 문제점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일 건조기 같은 경우 네일 아트에 진심인 사람들이 아니라면 잘 구매하지 않는 아이템이에요. 이런 아이템은 광고 소재를 아무리 신박하게 만들어서 유입을 시켜도 오, 이런 것도 있네, 참 신기한 세상이구먼 껄껄 이러면서 전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기능이 특수한 제품들은 보통 네이버나 쿠팡에서 검색 광고를 통해 대부분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클릭당 단가가 좀 높더라도 어떻게든 최상위권에 알박기를 해서 초기 리뷰를 알짜로 누적시켜서 바이럴을 유도했어야 했는데, 이런 걸 모르고 무작위 노출 마케팅으로 네일 건조기 같은 상품을 이제 미스매칭한 게 큰 화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실패 요인은, 돈이 다 날아간 요인은 섣부른 재고 매입으로 다 유휴 자산이 돼버린 거였어요. 대출을 받아서 통장에 2천이 꽂히게 되니까 이 초년생 장사꾼으로서 되게 이제 설레임에 빠졌는데요. 예전 같으면 10개씩 주문했을 신상품 재고를 50개씩 주문하고, 제조사가 리뷰 작업을 해서 400개 허위 리뷰가 있는 제품을 덜컥 10개를 매입한 게 가장 큰 화근이 됐어요. 이 상품은 29,000원에 매입을 했었는데 다 이제 조작 리뷰였기 때문에 사실상 고객이 없던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울며 겨자 먹기로 19,000원의 원가 이하로 떨이를 해서 어떤 기업체에서 사은품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일괄 정리를 했는데, 결국 원금의 50%만 간신히 회수를 했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판매 중인 상품 중에 실질적으로 수입에 보탬이 되지 않는 상품들은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서 다 정리를 했어요. 파레토의 법칙이 뭐냐면,
80%의 매출은 20% 상품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고로 나머지 80%의 상품은 20% 매출밖에 내지 못하므로 안 파는 게 낫다, 이런 이제 원리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정리했고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 끝에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구상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였어요. 마케팅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수익이 증명되는 마케팅만 하고 무작위 유입을 만드는 마케팅은 일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바이럴과 팬 만들기 공부를 해서 시중에 수많은 책과 유튜버를 본 뒤에, 그래서 학습을 거쳐서 저는 카페 바이럴 마케팅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제품을 강매하지 않는다면 내 제품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구매를 하게 돼요. 이분들한테는 최대한의 피드백을 요청하고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서 리뷰를 요청드렸어요.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한테 정중히 문자를 보내서 활동 중이신 커뮤니티가 있으시면 제가 커피 기프티콘을 대가로 드릴 테니까 그 안에 혹시 내돈내산 리뷰를 써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정중히 부탁을 드렸고, 스토어 리뷰가 사실 구매자의 한 3분의 1 정도도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제가 겸사겸사 부탁을 하면 그래도 한 2분의 1 수준까지는 리뷰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리뷰를 작성하실 수 있는 나의 주문 내역 링크를 바로 첨부해드려서 이제 수고로움을 최대한 덜어드렸고요. 이때 깨달은 거는 고객님들은 부탁하지 않으면 안 해주지만 부탁하면 또 오히려 쉽게 해준다, 이게 제가 깨달은 점이었어요. 카페 내 추천글이 정말 중요한데, 그 고객님이 활동하시는 카페는 10중 8구 나의 이제 핵심 잠재 고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공동구매를 추진하면 가장 좋지만, 요새는 카페가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거부감을 가지는 운영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추천글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면 이런 거는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블루오션에서 혼자 헤엄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안 쓴다고 전제를 하니까 창의적인 기법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는데, 네이버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협찬을 하면 그 뷰 탭에 무제한으로 노출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한 쇼핑 검색 광고 3, 4일치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제품의 원가가 보통 광고비 3, 4일치로 다 충당이 되는데 뷰탭은 기간이 무제한이잖아요. 제가 밀려나지 않는 한. 그리고 유튜브는 보통 땡땡땡 추천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요. 실사용 리뷰를 보고 싶어서. 왜냐면 사진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리뷰가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 분들한테도 협찬을 전제로 제품을 제공하면 이제 관심 있는 유튜버 분들은 되게 자세하게 리뷰를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 노출을 플랫폼별로 이제 꿰차면 사실상 추가 비용이 들진 않지만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요. 이게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한 뼘 성장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동반설